내 친구 걔 좀 이상해. 그건 좀 이상하네. 무슨 의미인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말은 이상한 이 말입니다. 이 이상하다라는 말은 기이한, 희한한, 별난, 특별한 이런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과연 이 이상하다라는 말을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언가 평범하지 않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단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은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바로 기이한 이 말인데요. 이 기이한과 관련된 단어들은 총 5가지예요. Curious, eccentric, bizarre, weird, peculiar 이렇게 있는데 자, 과연 기이하다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건가요? 아마 쉽게 선택해서 사용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이 영어에서 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 그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그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점들을 우리가 유의해서 단어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형용사와 관련된 경우에서요. 자, 그러면 이 이상한과 관련된 단어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알려드리는 이 단어들은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폭넓게 그 단어가 사용되는 예문들을 많이 봐주시길 바랄게요. 개인적으로 많은 예문을 다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많이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혹시나 그게 싫다 이러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 단어들을 강도에 따라 한번 나눠봤어요. 우선 우리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strange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strange보다는 한 단계 약한 그런 단어들을 weak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강도가 강해지는 그런 단어들이요. 그래서 1단계는 funny, odd, 두 번째 strange, 세 번째 weird, 네 번째 bizarre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갈색으로 적혀 있는 단어들이 보이는데 이 단어들은 무언가 독특한 좀 특별한 그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들로 한번 나눠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이상한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느끼는 단어에 대한 정도와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예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상해. 분명 내 주머니에 $10가 있었는데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는 That's funny. I was sure there was $10 in my pocket, but no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때는 strange 이 말이 아니라 funny 이 말이 사용이 됐는데 strange보다는 약간 한 단계 낮은 강도의 말이고요. 또한 약간 걱정이 되거나 약간 놀란 그런 상황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문장을 다시 보시면 주머니에 $10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약간 놀라거나 걱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죠.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가 그 파티에 가길 원했던 건 이상해 보였어 라고 해요. 자, 이때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It seemed odd that he wanted to go to the party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때 이 odd는 funny와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strange보다는 한 단계 낮은 강도의 이상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약간 걱정이 되거나 놀란 그런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가 파티에 가길 원했던 게 이상해 보였다고 했는데 왜냐면 그 친구가 그 파티에 갈 리가 없는데 좀 이상하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주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 라고 해요. 자, 이때는 There was a peculiar smell in the kitchen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이 peculiar 이 말은 strange보다는 한 단계 낮은 강도로 이상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평소에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히 무언가 재미있거나 혹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이 된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주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라고 했는데 평소에 우리가 예상한 기대한 그런 냄새랑 좀 다른 거죠. 어머니께서 새로운 음식을 시도했나 봐요. 자, 다음 예문에선 그는 혼자 살고 이상한 취미 몇 개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는 He lived alone and had some eccentric habit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 이 eccentric 이 단어는 strange보다는 한 단계 낮은 강도의 그런 이상한이라는 의미고 또한 약간 crazy하거나 즐거운 행동을 하는 뭐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랄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괴짜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는 혼자 살고 이상한 취미 몇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무언가 행동적으로 이상한 그런 느낌이겠죠. 예를 들면 더운 날이든 추운 날이든 상관없이 매일 나시티에 반바지를 입고 산책을 하는 뭐 그런 행동일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예문에선 이상한 말 같지만 나 방금 네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어 라고 해요. 자,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strange to say I was just thinking of you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때의 이 strange는 우리가 이상하다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말인데 우선은 평소와는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는 특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살짝 겁이 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또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strange라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예문을 살펴볼게요. 이상한 말 같지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평소에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다음 예문에선 어려서 나는 이상한 남자들에게 절대 말 걸지 말라고 배웠어 라고 해요. 자,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As a child, I'd been taught never to speak to strange guys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때의 이 strange는 무언가 평소와는 다른 남자들인데 내가 잘 모르거나 겁이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때는 이 이상한 사람이란 말을 낯선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죠? 자, 다음 예문에선 이상한 우연이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는 it was a curious coincidence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흔히 curious 이 말을 우리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이 느낌을 가져와서 이상한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관심이 가는 이상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상한 우연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스쳐 지나가던 만난 잘생긴 남자를 저녁에 우연히 또 보게 되는 뭐 그런 우연이라고 할까? 다음 예문에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는 there's something mysterious going o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는 이 mysterious라는 말이 이상한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이 strange와 비슷한 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내가 조금 알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자, 만약에 이 단어를 mystery,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이거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세요. 자, 다음 예문에선 그들은 이상하고 멋진 종류의 제품들을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때 weird 이 말은 strange보다는 한 단계 강한 그런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사용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단순히 strange보다는 한 단계 강하기 때문에 약간 평소와는 다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하지 못한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단어는 그는 우승자를 고르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he has an uncanny ability to pick winner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때 이 uncanny 이 말은 strange라는 말보다는 한 단계 강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특히 어떤 능력에 관련해서 이상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uncanny ability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재밌는 건 이 이상한 능력을 사람에 따라서는 무언가 이상한 능력이 신기한 능력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자, 다음 예문에선 그가 만드는 인형은 보통 이상하지만 가끔 아주 이상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는 the dolls he often creates are odd and sometimes bizarr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때 이 bizarre 이 단어는 strange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즉 두 단계 이상의 이상함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괴상한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또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informal 무언가 격식 있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 사이에 사용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이상함의 의미고요. 마지막 예문에선 그 식물의 꽃들은 매우 커서 거의 저세상 크기 같았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the plant flowers were so big that they seemed almost surreal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surreal 이 단어는 bizarre 이 단어랑 강도가 비슷해요. 즉 아주 이상한 그런 느낌인데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이 되냐면 현실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 즉 꿈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그런 단어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꽃이 매우 크니까 현실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저세상 크기 같았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거의 저세상 꽃이었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 형용사는 특히나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설명은 여기서 끝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상한과 관련된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은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의 강도를 제대로 알고 어떤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지 알면 우리가 쉽게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